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권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옥영문 의원님 나서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고등학생들의 학업 중도 그 탈락자에 대한 내용을 해난가, 그다음에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걸 준비하는 가정 예방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다음 그 아이에 대한 사후 대책이 어떤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은 받기는 받았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교육청 입장을 교육부는 입을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13년의 경우에 우리 학생이 전체적으로 초중고등학교 44만 명만 그 중에서 1,872명이 중도 탈락을 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0.42%입니다. 2014년의 경우는 1,535명, 숫자도 좀 줄었고 비율도 0.37%로 0.42%에서 0.37%로, 그리고 2015년의 경우는 1,441명, 그래서 비율도 0.34%로 0.42에서 37로 34로 비율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5년의 경우만 해도 1,441명, 도내 학교가 960개로 치면 한 학교 평균 1.5명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숫자가 중도 탈락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우리 교육청과 학교 가족들이 모두가 함께 반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에는 질병으로 인한 것이거나 해외 유학으로 인한 탈락은 통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단지 공부만 했다는 이유로 내 쪽 가서 아니 공부만 하면 다 아이들이 다 문지는 아이들입니까? 예, 뭐 그 점에 있어서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것은요, 이게 어제 오늘이 아니고 20년이 됐다는 겁니다. 거제도에서. 예. 그래서 그 담당하는 3학년 담임선생님들, 예. 교장, 교감, 그 교육 당국자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내 동네 아이들 아닙니까?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 하나 물어볼게요. 예. 그러면 이 공부 안 되는 아이들을, 공부 부족한 아이들을 거제도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나름대로 대학을 보내는데 지장이 될까 싶어서 일부러 안 받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 학급당 정원이 지금 우리 도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거제입니다. 나 아래 말 끊으랍니다. 자, 아이들이 맞아요. 39명이 많은데 그러면 교실이 한정돼 있고 그 숫자가 되면 이해가 됩니다. 때로는 줄여 나가잖아요. 예,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상무고등학교 생길 때 예. 12반 생기면서 8반을 없앱니다. 8반을 없애면서 39명을 만들어요. 그러고 124명 아들 쫓아냅니다. 이게 무슨 계획이 있는 자리고 무슨 아이들을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예, 뭐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교육감님 오시고 나서도 3년째요 이게. 그래도 저희들은 작년에는 또 의원님의 민원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제 중앙고등학교에 학급을 하나급 늘리면서까지도 좀 더 수용하기 위해서. 그날이 교육감께서 아마 외국에 나가 계신 날이었으면 제가 주말부터 시작해서 내 동네 아이들이 또 성적 안 되는 아이들이 200명이 쫓겨나간다 그래서 뿌려뿌려 내가 올라와서 가장님 만나고 국장님 만나고 그래서 자, 한 급당 자 38명 그때 갔잖아요. 한 명 낮춰가지고 아이들은 쫓겨나가는데 또 한 명을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89명 나갔잖아요. 우리가 69반입니다.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가. 예. 거기에 한 명씩만 그대로 이전대로만 갔어도 그 아이들 안 넣어보려고 수용을 했어요. 근데 자, 교육감이 와서 우리 어쨌든 교실에 주자는 아이들 급당 인원을 줄이고자는 내가 생각은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맞는 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것도 쫓아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이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정작 아이들은 쫓아내고 급당 인원은 줄이고 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셔가지고 결국 그 아이들 쫓아나와서 그중에 20명이 학업 중도 포기하겠습니까? 지금 내 동네 집에서 엄마 밑에서 밥 먹고 컸으면 그래도 그중에 그 1%가 학을 그만뒀을 건데 이 아이들은 나가면 20%예요. 자, 아침 일찍 한참 일찍 일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공부에 성적이 그 3년 동안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공부에 별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공부만 못했지 인성이 나쁘다는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노래, 축구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각각의 장점이 있을 수 있는 아이를 단지 공부만 못한다는 이유로 자, 1시간 일찍 일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초기 말씀하셨는데 그 아이들 초장기는 버스 한 차 올라갔습니다. 새벽 여기서 1시간 반 일찍 일어나서 버스 타고 올라가서 가다 보니까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 터시할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졸에서 봤다고. 그것도 시달림. 그 다음에 때로는 늦게 일어나서 하루 늦고 이틀 늦고 학교 옆에서 선생님들 이 질타 받을 것 아닙니까? 야, 이놈아, 왜 이리 늦노? 뭐라고, 그러면 A씨 합니다, A씨. 이래서 학업을 붕도표에 경기고 막 답니다, 이게. 이걸 10년, 20년 동안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이 교육당국자들이나 어느 누가 우리 시세말로 우리 예산 쓸 때 니 돈 같으면 그래 쓰기나 말하는 것처럼 우리 자식 같았으면 이 아들 이렇게 했겠습니까? 내 자식 같았으면 이 아들이 쫓아냈겠습니까? 지금 가족 다 많은 줄 아십니까? 나가서. 지금 대한교육을 만들고 어거지 김해 대한학교 우리 100억 들어서 하자는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쪼가려서 백신 만들어 놓고 자, 너그 팔다리가 불편한 요거 조금 우리 손 봐줄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게 맞는 행동인가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전체적인 도내의 고등학교 신입생 수급 방법을 논의를 하다가 보니까 지역적으로, 그제가 좀 더 불이익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다면 교육감으로서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감님, 그 말씀이 지역적인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그게 지금 말씀 좀 안 맞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할게요. 창원하고 제가 진주 표를 비교표를 내가 좀 해놨는데 왜 우리 거제만 유독 아이들이 39명의 급당인을 계속 이렇게 왔는가를 이렇게 보면서 창원 같은 경우에 암전도입니다. 한 해에 693명이 아이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내반을 감축을 하면서 급당인을 2명을 확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 407명이 또 요즘 계속 줄어드는 추세니까 407명이 줄어들면 다른 데 같으면 10번이 줄어들 계산 수치적으로는. 근데 234학급에서 235학급으로 한 학급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로 31명을 맞춰줘요. 우리 경남만에 똑같은 자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진 일입니다. 거제하고 창원, 그다음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도 가서 보면 357명이 감해지는데 이 교실 한두 개 줄이고 아이들 줄여주는 욕을 지금 합니다. 딴 지역은. 근데 왜? 거제가 뭘 잘못해서, 뭐가 부족해서 거제 아이들은 급당, 교육감님 말씀처럼 교사의 본질의 자리를 되돌려주고자 하는 자리가 제일 첫 번째 자리가 급당 아이들 줄여주는 자리라면서요. 예. 업무 경감해주는 자리라면서요. 그래서 본래의 업무 자리를, 본래의 자리를 돌려주고 싶은 게 교육감 하고 싶은 자리 안 그렇습니까? 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중요한 요소가 되고, 다른 지역은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그제는 그렇게 되지 못해서 자꾸 오히려 늘어나고 하는 이런 현상은 전체적인 균형에 있어서 또 의원님, 사실 지금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불편하긴 합니다만,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은 공부 못하는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어떤 성적 상위권도 중위권도 하위권도 다른 지역에 갈 수 있고 다른 지역의 학생이 볼 수도 있는. 위원들로 너무 좀 우습게 생각하십니다. 제가 그 공부 잘해서 나간 아이들 구별 못하고 지금 쫓겨나갈 구별 못하겠습니까? 그 아이들 숫자 따로 있습니다. 예. 정기 시험 치는 아이들은 거제도에서 외고를 가고 과거를 가는 아이들은 따로 벌써 쳤지 않습니까? 예. 그 아이들 거기다가 또 밖에서 들어오는 아이들 그 아이들 나와 있고. 자, 이전에는 거제고등학교가 40, 한 3, 4명이 정도 기본적으로 그날 기술사가 잘 돼 있고 대우조선이도 대우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예지에서 뽑아왔습니다. 그 아이들. 예. 30명, 40명씩. 예. 그 다음에 축구하는 아이들. 요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이 숫자들이 있어요. 그 수치를 가지고 제가 논하는 게 아니고. 매년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학생들이 원서 서기 전에 이 수요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수요 예측을 이적지 행기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적지 행기 100명씩 밖을 나가야 됩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특단의 조치로 올해는 내년 신입생은 한 명도 안 나간다고 제가 자신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얻고 싶은 답을 교육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거제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가지고 아이들 포개 자리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39명 갈 수밖에 없었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은 급격하게 아이들 변하다 보니까 31명에서 지금 경남 전체에
지금 김해 유라 그 몇 개 학교 빼고는 31m 33명입니다. 예. 15년도 아이들 보면. 예, 마산. 도교육청에서 수립한 2016년도 학교급식 기본 방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교육청은 연 2회 이상 정기 및 수시 특별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그리고 학교급식 점검단을 운영하여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식재료 공급업체 등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 관계자를 참여시켜 현장 방문을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년간 이 업체에 대해 제대로 된 점검 한번 하지 않았다. 본의원이 이미 확인한 이후에 이제 와서 점검했다고 한 것은 그동안은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점검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온 것으로 해석을 해 주십시오. 이 지금 정기점검을 하지 정기점검하고 않았거든요. 특별점검하고는 저희들이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산업체에 가서 점검을 하셨습니까? 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지금 현재 우리 그 점검단에서 이 부분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현재 이 자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번 챙겨봐 좀 주십시오.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실무자들을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의심이 가면 우리 실무자들은 지금까지는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거 조리하는데 급급한데 거기까지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을 때 이제 우리는 조금만 의심이 가도 행정청에 고발하고 신고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깥에 지도 점검을 할 수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기관에 이 책임을 넘기자. 왜 우리가 이걸 다 뒤집어 쓰고 안고 있겠느냐라는 질책을 제가 강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업체들 때문에 선량한 지역 업체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얼마나 크신지 모르시죠? 예, 그 규모는 저도 잘 모릅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이상하다는 것을 누구도 알 수 있는 이러한 업체들을 교육감께서 제때 확인만 하셨어도 그동안 우리 지역 업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화면 떼어주시죠. 이 자료는 2015년 10월 18일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시에는 전청을 사업장으로 사용했습니다. 했는데 16년 11월 18일 현재 사업장의 일부가 분리돼서 제과점이 입점된 상태입니다. 보이시죠? 이 사진 말고 돌려주세요. 제과점 나오는 사진. 다시. 좌측에 있는 게 2015년 10월 18일 당시 전청을 쓰던 거고 2016년 11월 18일 가니까 좌측편이 우측에 있는 저 빵집이 생긴 겁니다. 이 공문이 진해구청이 해당 업체를 점검하고 회신한 공문입니다. 공문 보내주시죠. 진해구청. 그동안 사업장 규모 면에서 신고를 하고 있지 않았다가 부경참빛이 11월 9일 날 운송기사를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아마 부경참빛 사장한테 이야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날 당장 이 업체가 면적 변경 신고를 합니다. 그날이 11월 29일입니다. 본의원이 실제 확인한 바로는 이 업체 옆에 입점한 제과점은 몇 개월 전부터 이미 입점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난 몇 개월 동안 변경 신고도 없이 위법적으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업체는 올해 하반기에만 무려 75억 원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교육감님 직무유기 아니십니까? 의원님, 제가 직무유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내에 저런 식재료 공급업체가 3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령상 저 업체가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저 업체를 식재료 공급업체 하나하나를 다 점검하고 확인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한테 그 책임이 있는가라는 것도 저희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부경 참빛에 대해서는 지난 도의회에서 수사 의뢰를 작년 11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6년 올해 5월 20일에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2016년 9월 19일자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이라는 처분이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혐의 없음이라는 처분이 내린 저 업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제재는 설사 급식업체의 관리 감독의 의무가 지자체에 있다 하더라도 학교 급식 기본 방향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관, 유통, 관리 등 급식 과정 전반에 대해 이전에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관리하셨다면 이 업체가 이런 생각조차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건과 행정이 부족하다는 말은 제가 볼 때는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는 창원에 있는 모 중학교 납품하는 이 업체의 차량을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그리고 앞서 본 납품 차량이 이 학교에 납품하기 전에 부산 하단에 있는 업체에서 물건을 싣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이 사진은 창원에 있는 모 초등학교, H초등학교 사진입니다. 다음. 이거는 진해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 이 업체가 납품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이 본 의원이 이 업체가 과연 어디서 식재료를 가지고 오는지 확인하고자 새벽 납품 차량을 직접 확인하면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의 또 다른 업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 업체 대표가 동일하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의 관심만 있었다면 우리 도교육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한 이렇게 직접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들 학교 급식 담당자들은 이 식재료들이 부산에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행정력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부분적으로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식재료의 저장 창고나 운반 차량의 경우에는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이런 것이 정말 문제라면 이것의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쪽에서 이 문제를 지도하고 감독해야 되는 지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 직접적으로 급식업체와 관련이 되어 있는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야죠. 아까 전에 보낸 것처럼 11월 19일, 22일 날 공문 보냈듯이 예. 작년에 급식조사 특위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런 지적을 하셔서 바꿔줘야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감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의 돈이 부산으로 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거 드린 똑같다. 말씀의 뜻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경남의 업체가 경남의 아이들을 먹일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이런 제도적인 미비점 때문에 저희들의 지도 감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이전에 문제가 있던 부분이 있었다고 쳐도 교육감님, 그 우리가 부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문제가 이야기를 있었다는 하고 말씀은 저도 인정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예, 저도 그 그러면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급식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의 사무소와 창고 등을 두고 실제 영업하는 업체로 입찰 등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냅니다. 왜 급식조사 특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지금에서 이렇게 하실까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챙기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도리는 우리의 역량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급식 종사자들이 너무 지금 시달리고 힘이 들어서 사실은 이 급식 종사자들의 중에서 지금 휴직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 주변에서 좀 도와줄 부분은 도와줘 가면서 우리 급식 종사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저도 인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하는데 이 일을 오늘 제가 질의한 것은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 가자. 우리 경상남도의 돈이 왜 부산에 줘야 되는지 문제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예,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동의합니다. 예. 가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교육감님, 오늘부터 학교 급식 감사가 시작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실시됩니까? 그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월 20일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늦었지만 교육청에서 이번 점검을 통해 많은 것을 얻겠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부터 시작한 학교 급식 감사에 협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급식 비리가 좀 건절되도록 우리 다 같이 힘을 한번 모아보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그 그럼 대신 되겠죠? 예, 의원님 그 대신 지금까지 우리 급식의 문제는 식자재가 학교 안에 들어오고 난 뒤의 문제보다는 식자재가 들어오기 전의 문제라는 점도 생각해 주시고 우리 급식 종사자들이 참 많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물론 도에서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책임은 없습니다만 우리 급식 종사자들의 이런 정서적인 부분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한번 우리 교육감님 믿어보겠습니다. 안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예, 드리고 그러겠습니다.